얘들아, 내가 몇 번 말하지만 사람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살아.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되돌리는 거야. 학교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담임교사인 경석은 학생들을 엎드리게 하고 양심에 호소하죠. 너희들이 그 용기만 있으면 몇 번을 잘못하고 실수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다고. 영화 좋은 사람은 제목 그대로 좋은 사람은 어떤 것인가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애초에 좋은 사람은 어떤 것인지 정의 내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석은 누가 봐도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는 피해 학생에게 사비를 내어주면서 친구끼리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생님, 그는 좋은 사람일까요? 영화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지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자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연기해야 합니다. 응당 교사라면 학생 모두에게 믿음을 거둬선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 약속을 어기고 학생을 의심한다면 결코 좋은 교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석은 이 연기를 아주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자신의 제자 세익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좋은 사람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용기만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던 경석. 정작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영화를 연출한 정욱 감독은 뉴스에서 혐의를 부정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작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석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죄책감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잘못에서 멀어질 수 있는 회피. 그는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묵직한 울림을 선사하는 서스펜스 영화 좋은 사람 리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받을 거 빨리 받아. 너 이제 돈은 내가 잃어버린 거다. 네. 학교에서 경석은 이상적인 교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의심으로 학생들을 다그치기보다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편이죠. 너 애들한테 비밀이야? 네. 경석은 돈을 건네며 비밀로 하자고 당부하지만 피해 학생은 아무렇지 않은 듯 친구들에게 알리고 맙니다. 쌤, 광렬이 돈은 왜 쌤이 주세요? 결국 그는 돈을 건넸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죠. 아니, 누군간 책임을 져야지. 집안 책임자는 나잖아. 훔쳐간 사람이 없으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경석은 스스로 책임을 떠안으면서 학생 간의 의심을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교사로서 희생정신을 발휘한 거라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어른스러운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이 반에서 누군가는 분명 지갑을 훔쳤을 겁니다. 경석이 내가 훔쳤다라고 농담하듯 이야기하면 지갑을 훔친 학생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 학생은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할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대신 진다는 건 이렇게 진실이 매몰돼 버리는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보건실 들렸다가 오는데 교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학급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세익이 지갑을 훔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경석은 세익을 불러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써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혼한 아내의 요청에 따라 딸을 데리러 갑니다. 엄마랑 있고 싶어. 경석은 학교에서 좋은 교사로 통하지만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행동은 학교에서 통할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오롯이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좀 달래줘. 어? 금방 풀리잖아.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경석의 가슴에 꽂힙니다. 가정이 파괴되기 전에 그의 행동을 엿볼 수 있죠. 그는 아마도 딸에게 자상한 아빠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술 마시지 말고라는 말을 덧붙이죠. 술은 현실의 문제를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궁지에 몰리자 술을 들이키는 장면은 이후에도 등장하죠. 영화에서 술에 취한 가장의 모습은 진부한 설정입니다. 하지만 경석과 상반되는 이 설정은 그가 어떤 남편이고 아빠였는지 보여주죠. 짐작컨대 경석은 술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을 겁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아내와 멀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경석은 딸을 돌봐줘야 했습니다. 그는 진술서를 쓰고 있을 세익을 찾아서 학교로 돌아오죠. 그런데 딸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보통 아빠라면 딸을 달래서 함께 내릴 텐데 그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딸을 혼자 둡니다. 사실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화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고 쉽게 넘어가려는 행동이 비극의 씨앗임을 지적하죠. 경석은 백지에 불과한 진술서를 받아들고 차로 돌아가지만 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죠. 근처 지구대에 교통사고가 하나 접수했는데요. 분홍색 잠바에 1m 10cm 되는 여자아이고. 딸은 차에서 빠져나와서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누군가 아이를 떠밀었다고 주장하죠. 아파트 CCTV에는 딸과 세익이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형사들이 세익을 목격자로 데리고 가기도 했죠. 정황상 아이를 떠민 건 세익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아이일까요? 몇 년 전 세익이는 큰엄마 댁에 맡겨졌습니다. 식탁에 놓인 사진 한 장은 세익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큰엄마와 사촌형처럼 보이는 군인의 사진. 이 집에서 세익의 흔적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독립심을 키웠고 아르바이트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도 했죠. 세익은 여느 고등학생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익의 사물함에서 사라졌던 지갑이 발견됩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던 의심은 어느새 확신으로 변하죠. 경석은 세익을 찾아서 추궁하고 세익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사물함에서 발견된 지갑은 이미 세익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지어버렸죠. 분명 구분해야 할 두 사건이지만 이미 찍혀버린 낙인은 세익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맙니다. 봐. 보라고. 네가 도와주고 싶었다고? 아이 앞에서 잘못을 추궁하는 경석의 모습은 거짓으로 얼룩진 좋은 사람 프레임을 순식간에 벗겨버립니다. 그가 단순한 정황만을 가지고 세익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딸을 혼자 두고 떠났다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죠. 이건 누가 봐도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내가 세익을 보내고 돌아오자 경석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면 끝인 거야. 그럼 그냥 다 넘어가신다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과도한 책임을 부당하게 자신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하죠. 그는 현실에서 멀어짐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는 사람입니다. 그는 끝끝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들볶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합니다. 바로 길가에 놓인 짐더미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이 길을 따라 운전했다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운전사를 현장으로 불러내서 추궁하죠. 이번에도 진실에 근접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죠. 처음부터 당신이 문제. 선생이란 인간이 애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운전사 역시 경석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일정한 무게의 책임은 있을 텐데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죠. 감독이 현실에서 발견한 무책임의 문제는 이 장면에서 폭발합니다. 얘가 반에서 돈을 슬쩍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지갑을 훔친 학생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익은 단지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책임을 강제로 떠안았을 뿐이었죠. 경석은 세익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학교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익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상담실에서 봤어요. 애가 차에서 나오는 거요. 만약 그때 이 사실을 경석에게 알려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세익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악의는 없었지만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익은 벽돌을 집어들어 자기 머리를 내려칩니다. 다소 과격한 그의 속죄는 꼬여버린 수많은 의심과 오해를 단박에 풀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진흙탕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잘못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가 가장 의젓한 사람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세익의 말 한마디와 함께 절망으로 향합니다. 파출소에 가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아빠한테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영화는 결코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경석이나 전방 주시에 태만했던 트럭 운전사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사건의 전말은 경석의 가정생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만큼 가정에서 충실한 아빠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경석은 늘 그래온 것처럼 쉬운 길을 택했을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술을 마시며 개선의 여지마저 끊어버렸겠죠.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 하나하나가 부당하다 느꼈을 거예요. 영화는 만약 그때 회피하지 말고 용기 내서 바꾸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가정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줄곧 경석의 등을 따라 이동하던 카메라 워킹이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주한 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경석은 이 장면에서 학교를 떠납니다. 내내 현실을 등지고 잘못을 회피하기 바빴던 경석. 그는 이제 자기 앞에 놓인 잘못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길을 향해 나아가려는 걸까요? 영화 좋은 사람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할 만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만여 관객을 돌파하면서 대중적인 흥행도 함께 이뤘죠. 김태훈 배우가 연기한 경석은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서늘한 기운이 엄습하죠. 사실 그가 영 나쁜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화는 특별히 나쁜 사람을 규정짓지도 않아요. 경석은 가족을 위해 술을 끊었고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새이기도 표현이 서툴 뿐이지 나쁜 일을 저지를 만한 인물도 아니었죠. 오히려 큰엄마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영화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을 찾는 추리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참고서였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되돌리는 거야. 너희들이 그 용기만 있으면 몇 번을 잘못하고 실수해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다고. 이 영화는 눈앞에 작은 잘못을 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선물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어쩌면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을 마주하면 최소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영화 좋은 사람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